오늘은 제가 직업 소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 사람들에 관한 얘기, 다시 말씀드려 구인자와 구직자들의 행태,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상식적이면서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거래가 되지만 그 중에 일부 조금 비상식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렇게 두 편에 나눠서 이름은 얌체 사모와 얌체 이모라고 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생활 속의 지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하나의 사회적인 반작용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모님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야 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얌체 사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얌체 사모라고 쓰고 비상식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직업 속에서의 구조는 직거래와 달라서 중간에 직업 속에서라는 중개기관이 개입이 됩니다. 저희같이 유료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인자와 구직자를 알선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거래보다는 돈이 조금 든다. 그런 얘기를 먼저 감안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구인자, 사모는 구인자, 이모는 구직자라고 칭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인자, 구직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직자를 아주 들들 볶는 구인자가 되겠습니다. 사례도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이모가 계시면 밥상머리에다 이렇게 빼곡하게 A4 용지에다가 오늘의 할 일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뭘 하고 남는 시간에는 뭘 하고 그렇게 쭉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서 주고 출근하는 분, 그 다음에 집에 있으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로 하시는 구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밖에서 계신 분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기 애가 지금 이모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애가 밥은 잘 먹고 배변 활동이나 이런 화장실 같은 건 잘 가는지, 그런 거에 일하는 엄마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심지어는 같이 있는 일 안 하는 엄마도 CCTV로 저 방에 있는 이모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아이고 저렇게 일은 안 하고 그냥 벌러덩 누워서 어떤 표현으로 보면 자빠져 누워서 일 안 하고 코 골고 자고 있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시를 당한다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하지만 뭐 CCTV가 있어도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신 이모님들 많으시다. 이런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처음에 말할 때는 우리 집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요거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고 막상 일을 시작하면 지켜봅니다. 이모님이 무슨 일까지 하시는지. 또 일머리가 아주 그 머릿속에 꽉 박힌 이모님들은 더러운 꼴 못 보고 안 치운 거 그냥 못 둡니다. 그러면 이거저거 다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 이모님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아주 탁탁 해주시네. 일견 흡족해 하면서도 다음번에도 계속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는 구인자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당연히 시키면 계약 위반 내지는 불완전 이행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모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거나
어느 정도 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양심적인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는 이모님이 먼저 시작하고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해주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얌체 같은 분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월급을 약정합니다. 뭐 한 달 일하면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적게 줍니다. 그러면서 핑계 대기를 이모님은 이런 걸 못 하셨고 지난번에 뭐 우리 집에 무슨 그릇을 깼다든가 뭐 뭘 해가서 하여튼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공제를 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급이 약정한 날짜가 있는데요. 구직자인 이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돈을 받아야 별로 남는 것도 없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그러면 뭐 자기 수중에 용돈 정도 있는 건데 그것을 만약에 제 날짜에 주지 않게 되면 만약에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리 약정했던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쩝니까? 연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자식들한테도 얼마 주기로 하고 돈이 나갈 근육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제때에 못 나가게 되면 힘들어서 이모님들이 말씀은 못 하시지만 소관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집 애엄마는 내지는 이 집 사모는 돈을 제때에 줄까? 그런 쪽에 촉각을 세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직업 소개서와 관계된 얘기인데 무료 교체 기간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함께 일하기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를 서로 지켜보시는 일종의 시용기간으로 정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직업소개서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3개월의 무상교체 서비스, 다시 말씀드려 이모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구직자가 그 집에서 일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구해주는 이른바 무료 교체 서비스 기간이 3개월로 대부분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교묘한 틈새를 이용하는 사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바꿔달라고 이제 수수료를 줄 때쯤 돼서 한 달 이내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제일 얌체 같으신 분은 2달 넘어 2달 보름쯤 되면 그때 띠리릭 전화 와서 난 우리 이모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맞아서 아주 힘들어요. 아직 교체 기간 남았으니까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 달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 전화해서 바꿔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AS를 해주기로 한 이상은 직업소개서 입장에서는 충실히 따라야 하지만 해주면서도 좋은 인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하고 계속 갈지 안 갈지가 금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쪽에서 직업소개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은 채용하고 하루 만에 내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료 교체 기간을 교묘히 이용해서 7번 이상을 임원님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수수료를 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전설 같은 얘기로 10번이 넘는 경우를 해준 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직업 속에서 관하는 속속 들리는 실정이니 이런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인자와 구직자가 결탁을 합니다. 이모님, 자, 사모가 얘기합니다. 이모님, 뭐,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지. 직업 속에서의 수수료 비싸게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직자인 이모님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그거 뭐,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안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냥 며칠 뒤에 와서 일하면 되죠. 뭐, 그런 걸 뭐 속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인구직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흔한 것은 아니지만 직업소개서 입장에서는 허탈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인구직의 매칭을 통해서 사람들 다 설득하고 달래고 좀 거친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성사시켜 놨는데 그 성사에 대한 대가인 정당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직업소개업자들은 맥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아유 이모님 여기 직업소개서 뭐 굳이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몇 월 며칠이라 오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모랑 짝짝꿍해서 정해진 날짜에 일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이모가 구인자인 사모를 설득합니다. 아유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끼리 그냥 쓱싹쓱싹 하면 되지요. 그러고 이제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잘 지내면 괜찮은데 반드시 사단이 나는 게 구인자와 구직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쭉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저 여자, 아니 뭐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저 여자하고는 일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저분하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말을 실수로 잘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뭐 돈을 조금밖에 안 준다든가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고 나서 다른 자리 해달라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일일이 다 감시할 수도 없지만 어쩌다 이제 좀 초기 감이 좀 수상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아 우리는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찝찝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발각되는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모가 나와가지고 뭐 다 고자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도 하지만 수수료 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강제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일을 한 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지나면 필요하다면 민사 소액 심판도 재판도 해서 그분들로부터 반드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인자들이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구직자를 좀 하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이는 좀 많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아래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팽배한 분들이 개중에 일부가 좀 계시고, 또 내가 또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뭐 그분이 뭐 어찌 할 것이냐 이렇게 오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구직자들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구직자들의 자기의 권리나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주 끝까지 아주 오래 길게 그리고 구인자들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주는 구직자들도 꽤 됩니다. 그런 점 인식하셔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모두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에서, 민사계약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얌체 사모, 이모 이런 주제로 일단 사모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그리고 순리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 얌체 이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